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일라이 릴리, 티커명 LLY.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뭐랄까, 월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2026년 2월 4일이었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0%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딱 찍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약회사가 시총 1조 달러라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월가에서는 GLP-1이라는 약 하나가 이 회사 가치의 80%를 설명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풍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완벽함에 대한 가격이 매겨진 좀 위험한 주식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CEO 인터뷰, 최신 실적 보고서, 그리고 레딧의 실제 사용자 후기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다 종합해봤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말씀하신 GLP-1 현상일 겁니다. 아, GLP-1. 사실 자료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아주 긴 이름인데요. 어렵네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몸에서 이제 배부르다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그냥 약물로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위에서 음식이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억지로 굶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나 배불러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군요. 지금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와, 기적의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 기적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025년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매출이 193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7.54달러로 시장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력 제품인 젯바운드랑 마운자로 사실상 성분은 거의 같은 이 두 약만으로 분기 매출이 11억 7천 달러였어요. 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죠. 단 두 개 약으로요. 성장률은 더 놀라워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110% 성장. 이건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이죠.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이게 또 보내주신 레딧 자료에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아, 저 그거 보고 약간 울컥했어요. 정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맞아요. 어떤 분은 젯바운드 시작하고 9개월 만에 101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45kg를 뺐다고 하고, 다른 분은 1년 만에 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후기는 이거였어요. 젯바운드 덕분에 내 남은 인생에 수많은 세월이 더해진 것 같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게임 체인저인 거죠. 이러니 주가가 1조 달러를 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인생을 바꾼다는 엄청난 기대감. 그 기대감에 정확히 얼마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월가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함에 매겨진 가격. Priced for perfection. 네, 그 표현이 지금 LIY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거든요. 완벽함에 매겨진 가격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LAY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현재 50배 정도 됩니다. 50배요? 네, 근데 화이자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다른 대형 제약사들은 어떨까요? 한 20배 되나요? 평균적으로 12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2배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무려 4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요,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도 보면 수년간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주가로 다 증명해냈잖아요. LAY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는 없을까요? 시장이 이 회사를 더는 제약사가 아니라 약간 테크 기업처럼 보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은 이미 LAY를 기술 성장주로 평가하고 있어요. CEO인 데이브 릭스도 보내주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걸 직접 인정했죠. 뭐라고 했나요? 우리 회사와 경쟁사들의 시총 차이는 바로 GLP-1 현상 때문입니다.
회사 가치의 약 80%가 이 약에 대한 기대감이죠. 라고요. 와, 자기 입으로? 네,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은 LAY가 앞으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가격을 매겼다는 겁니다. 마치 웻줄 위에서 묘기 부리는 것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월가가 이 회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단지 약의 효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막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아, 릴리 다이렉트 말씀하시는군요. 그 D2C 모델. 네, 소비자 직접 판매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CEO가 제약사 CEO로는 진짜 이례적으로 테크 팟캐스트에 출연했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라이프 창업자들이 하는 방송이죠. 네, 거기서 솔직히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과체중인지 알려고 의사가 필요 없죠. 이런 정말 파격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요. 제약사 대표가 기존 의료 시스템을 거의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회사는 진짜 뭔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 발언의 배경에 바로 릴리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의사 처방 받고 보험사 승인 거치고 또 PBM이라는 거대한 중간 유통상을 통해서 약을 구했거든요. 엄청 복잡하네요. 네, 아주 복잡하고 불투명했죠. 릴리 다이렉트는 이 모든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환자가 회사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약을 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와, 이건 그냥 유통구조를 바꾸는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마치 테슬라가 딜러 없이 온라인으로 차 파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죠.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월 $500짜리 체중관리 구독 서비스를 파는 비즈니스로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 월가가 왜 이 회사를 테크주로 보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눈부신 혁신 뒤에는 두 개의 아주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공급의 문제입니다. 가격과 공급. 네, 첫째가 가격 인하 압력입니다. 릴리 다이렉트 같은 D2C 모델이 가능한 건 보험 적용 안 되는 소비자들이 내는 높은 현금 판매가 덕분이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이 높은 약가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죠. 그 자료에 있던 트럼프 행정부와의 MFN, 최애국 대우 가격 합의, 그건가요? 정확합니다. 이름은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해요. 미국 정부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약값 낮추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네네. 이 합의 때문에 공공보험 환자들 부담금이 크게 줄고 트럼프 RX라는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젯바운드 최저 용량 현금가가 월 $349에서 $299로 이미 내렸고요. 벌써 내렸군요. 네. 그리고 곧 나올 모르는 약, 오르포글리프로는 최저 $149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와, $149? CEO도 인터뷰에서 올해 초 가격이 한 단계 내려갈 것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점유율 늘리려고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박리담의 전략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략은 필연적으로 회사의 이익률, 즉 마진을 갉아먹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자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림자는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이죠. 맞아요. D2C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팔 물건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레딧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심각한 수정입니다. 처방은 받았는데 동네 약국 어딜 가도 재고가 없어서 몇 주째 약을 못 구하고 있다. 릴리 다이렉트에 주문했는데 몇 주째 재고 없음 상태다. 이런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하는데 생산이 전혀 못 따라가는 거군요. 네,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해결책은 있나요? 일단 신규 공장을 2개 짓고 있고요. FDA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공장 짓고 생산 라인 안정시키고 또 승인 받고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생산 능력, CAPA 증설이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는지가 단기 주가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성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미래 성장 동력도 확실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또 시장의 판을 바꿀 카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 경구용 치료제, 오로포글리프론 말씀이시군요. 최근 발표된 3상 임상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자료 보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주사제로 살을 뺀 환자들이 이 먹는 알약으로 바꿨는데 감량한 체중이 거의 다시 안 쪘다는 거예요. 유지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한 거죠. 네, 이게 바로 릴리의 생애주기 관리 전략인 것 같아요.
생애주기 관리 전략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강력한 주사제로 목표 체중까지 쫙 빼게 하고 그 다음엔 매일 간편하게 먹는 알약으로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아, 한 번 고객이 되면 평생 못 빠져나가게? 그렇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마치 아이폰 쓰다가 맥북, 애플워치로 넘어가는 것처럼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여기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다른 문샷 파이프라인까지 생각하면 R&D 능력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 리스크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그 회사. 맞습니다. 엘바이오와이가 이 시장이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죠. 레딧에서도 두 회사를 비교하는 토론이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네,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사제 효과는 릴리의 젯바운드가 약간 더 나은 것 같지만 곧 나올 먹는 약은 노보노디스크 제품의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는 초기 데이터도 있다. 아, 정말요? 네, 만약 시장의 대세가 주사제에서 알약으로 넘어가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회사의 미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노보노디스크는 2026년에 매출이 좀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릴리는 오히려 25% 고성장을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둘 중 한 회사는 틀렸거나 시장을 너무 비관적 혹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라고 하셨죠? 네, 규제기관의 경고입니다. 최근 FDA가 오프라 윈프리 특집 방송이랑 관련해서 릴리의 경고 서한을 보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해당 방송에서 젯바운드의 최종 감량 효과만 너무 강조하고 갑상선암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이건 LLY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D2C 마케팅에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면 당연히 잠재 성장률도 둔화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긍정, 부정적인 면을 다 고려했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LLY, 지금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정리해보죠. 가장 강력한 긍정론의 근거는 회사가 직접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을 800억에서 83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건 시사 컨센서스인 776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반응도 엄청 뜨겁잖아요. JP모건은 목표 주가 1,150달러, UBS는 1,250달러, 심지어 번스타인은 1,300달러를 제시했어요. 네, 그렇죠. 현재 주가가 1,000달러 근처니까 여전히 20에서 30%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이런 숫자들만 보면 1조 달러도 비싼 게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완벽함에 매겨진 가격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신중론의 핵심 근거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핀텔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2025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 기준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당시 주가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죠? 주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막 달려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미처 목표 주가를 수정하기도 전에 그 위로 주가가 뚫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와, 이건 미래에 나올 모든 좋은 소식들을 이미 주가가 전부 혹은 그 이상으로 반영해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 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성장 가이던스랑 높은 목표 주가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주가가 이미 너무 올라서 미래 가치를 다 끌어다 썼다고 경고하고 정말 팽팽하네요.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LLY가 써내려가는 성장 스토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이고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그 스토리에 매겨진 가격표가 더 중요하죠. 네, 지금의 가격은 높은 밸류에이션, 정부의 가격 압박, 생산 문제, 경쟁 심화, 그리고 규제 리스크.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장밋빛 전망에 취하기보다는 이 리스크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일라이릴리를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헬스케어의 혁신 기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분석이 LLY의 미래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대화는 특히나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릴리의 D2C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미래의 소비자들이 의사나 보험사 없이 마치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온라인으로 직접 비만이나 당뇨약을 구독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 다음 파괴될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 병원일까요?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의견 보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